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고요. 또 강한 업종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주항공 업종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저도 작년 초에 이 우주항공 업종 관심 있게 좀 봤었는데 한동안 정말 좀 오래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더니 오늘 보니까요. 그동안의 낙폭을 기록하고 시원한 반등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증시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하락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지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목을 좀 찾아보니까 언젠간 또 반등이 나타나고 저점일 때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시장이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한 주 동안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계시죠.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또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순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의 오늘장 특징주 시간인데요. 말 그대로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주십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 있었다면 또 한번 짚어주시고 어떤 특징주들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세요. 예, 오늘 시장은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죠. LPR이라고 하는데 0.1% 이하, 3.7%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기준금리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약간 그 반대 엇박자로 가고 있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국내 어떤 경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LG에너지 솔루션 청약 환불이 1월 21일 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수급에 미리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차트인데 특별하게 거래소 지수의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동 이론이 시간 파동의 이론에 특화된 그런 애널리스트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2달 하락이 좀 됐죠. 40일. 그다음에 단기 쌍바닥 보이고 반등과 하락이 2달, 다시 이제 반등과 하락이 2달 되기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쌍바닥을 찍을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500% 하락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거의 완벽한 완전 변곡이다. 그래서 장세의 바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주봉상으로 일단은 보더라도 저점과 저점이 이제 8주, 2달이 8주가 되겠죠. 예, 5일이 일주이기 때문에 40일 중이면 8주. 그러니까 현재의 저점이 낮아지는 부분들, 이번에는 쌍바닥 패턴 이런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전 변곡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저점부터 고점까지 약 16개월 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1대1이냐 절반 이게 변곡인데 고점 대비 8개월째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번 달 운봉은 아랫꼬리를 만약에 이제 탄다면은 상승사파의 음식자 형태, 그다음에 20개월 현재 지선 완벽하게 상승 모멘텀이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이제 긍정적인 그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대세 바닥, 기존에 이제 급락을 주도했던 메타버스, 그다음에 카카오의 급락이 멈춰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첨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슈는 현재 그 두 가지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부분 때문에 현재 징화적 리스크,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제유가 급등 이런 인플레이션도 동반된 어떤 흐름들인데 이러면서 스페코, 빅텍, 한일 단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런 방산 그다음에 우주 항공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반등을 좀 조졌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 여파 때문에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넥스트, 컴투스, 유메이드까지 확산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특징주를 이렇게 논하긴 논하는데 특징주 논하는 데 있어서 보통 소개를 하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약간 고심하다가 특징주이지만은 그래도 조정이 오면은 이제 매수가 좀 가능할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한일 단조입니다. 한일 단조 부분들은 현재 방산 관련된 부분들도 좀 해당이 되지만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들이 자동차 단조 부품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 가지 테마에 엮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최근에 테슬라 부품 납품 그다음에 현재 테슬라뿐만 아니라 소니차 그다음에 애플카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저평가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숨구르기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은 현재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한일 단조가 단순하게 방산 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틈새 전략을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상승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다이 칩이라는 종목인데 모다이 칩 같은 경우는 소니 전기차 진출 이런 납품사 진출이라는 모멘텀인데 현재 과거에 납품을 했던 이노칩 테크놀로지를 흡수 합병 전례가 있기 때문에 모다 이노칩이 이렇게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좀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일단 상한가 뒤에 현재 조정, 저점 이런 부분들 어제는 상 근처까지 갔습니다. 근데 오늘도 많이 올라졌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단기 급등 때문에 이격 과정들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은 좀 숨구르기가 되면은 이것도 한번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또 전자부품뿐만 아니라 현재 모다 아울렛은 아울렛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내수 쪽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징주로 이제 두 번째 한번 뽑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네온테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온테크는 현대차가 영국 어반 에어포트 지분 투자 이런 소식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UAM 그러니까 도심항공 관련된 모멘텀도까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플라잉카 사업 이런 부분들도 하나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온테크가 이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좀 해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이슈가 돼서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침체가 되면서 거의 바닥권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바닥권에서 상승을 해줬고 이제 크게 슈팅을 했는데 지루하게 이렇게 빠지면서 원반항까지 왔습니다. 원반항까지 와면서 2층에 하단까지 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시도를 펼쳐주고 있는 이제 상승 상파의 형태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모레도 현재 다소의 숨구르기 2, 3% 약세가 만약에 되면은 2, 3일 정도에 이제 숨구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접근해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군들 이제 보면은 현재 이 상신전자 부분들을 하나 더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자파 장애 필터 전문 업체인데 세계 각국이 이제 전자파 규제 제품 강화 이것 때문에
EMI 필터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어떤 뉴테스 새로운 어떤 그 틈새적인 어떤 그 섹터 그다음에 재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특징적인 요인들이 21선, 61선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시점.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급등락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다시 한번 급락해서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내일이나 모레도 이제 숨고르기가 되면은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고 지금은 이제 시총이 약간 가벼운 부분들이 가벼운 수급으로 약간 올라와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인데 추천주로 하나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승 현재 코퍼레이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기업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짧게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들은 현재 나이키 신발 OEM 업체인데 전기차 진출한 것 때문에 현재 애플카 공급망 이 기대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의 흐름은 이 바닥권에서 크게 반등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급등했다가 단기 고점 때문에 크게 급락을 했던 자리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숨고르기 십자 도지형 이 형태가 갖춰지고 있죠. 그럼 저점에서 보면은 한 절반 이상 이제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짧게 반등 파동만 일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종가 매수 그다음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손절 플러스 10% 입절 이렇게 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시장 점검 관계 특징주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략주로 화승코퍼레이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공략했었던 LG이노텍이 지금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 해서 벌써 7%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에서 내일의 붐 없으셔서 아쉬웠던 분들 계시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조금 더 길게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의 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니까요. 지수 반등세도 좋기도 하고 또 네. 반등이 나오는 업종, 강한 업종이 방산주였었어요. 네네. 방산주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진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위험한 거죠. 출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협상을 진행하기 앞서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강하게 말을 해줘야 한 발짝 양보를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이제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바이든 정권이 도래하고 나서 다시 ICBM 미사일과 핵실험을 다시 또 재개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자 방산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산주 어떤 종목들 올라갔는지를 이제 보기 앞서서 네. 지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체킹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확실히 위원님이 오늘은 좀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너무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좀 기운이 없어 보이셨거든요. 네, 화요일에는 여기 심장을 망치로 여기 주변 맞은 것 같다고 맞은 네네.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뭐라고 해야죠? 뭐 여기 심장을 처음에 그냥 머리였다가 네, 뭐 머리든 심장이든 네, 뭐 어떻게 심장이었다가. 두들겨 맞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월화수 정신없이 무너졌지만 네. 사실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LG 에너지솔루션 내가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7주라도 그거 한 1억 500만 원 정도 넣어야지 이번에 한 7주 정도 받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조금이라도 그거 한 주 더 받으려고 그쪽으로 유동성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네, 시장에서는 월화수 아시아 증시 빠진 거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거의 110조가 넘는 자금이 LG 에너지솔루션
청약 증거금으로 몰렸는데 그 증거금 환불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110조라는 자금 중에서 98% 이상의 물량이 환불되면은 110조 유동성 중에서 거의 10%만 증시에 유입돼도 네. 금요일은 불기둥이 나타날 것이다. 오. 불타는 금요일, 상승을 이어가는 금요일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이번 주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네. 하락장 견디셔야 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아프고 심장을 망치로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진짜 속상하지만 그래도 견뎌내야 됩니다. 네. 금요일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코스피 기준 정정하겠습니다. 코스닥 기준 자, 920포인트 구간.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깨냐 안 깨냐. 네, 그 혼돈의 패닉 상태가 되냐 안 되냐를 이제 결정지었던 우리 10월 초까지 코스닥 지수가 920포인트 단기 저점을 찍었거든요. 자, 1월달 이후에 지금 2주 넘게 지수가 빠졌어요. 유동성이 전부 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과 네. 관련된 종목들, 2차전지, 소재, 배터리, 뭐 장비 부품주들 위주로 다 그쪽으로 단기적인 수급 다 쏠려가고 막상 우리 청약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110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이너스 개인들 통장 돈 다 많다고 뚫고 막 댓글에 주택담보대출 진짜 다 많다고. 받아가지고 네. 네, 주변 지인들도 많이 이제 이번에 참여해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한 자금들 환불이 금요일 날 진행이 된다. 그동안 사실 개별적인 악재 크기보다 우리 증시가 너무 빠졌어요. 자,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에 자, 마이너스 코스닥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어제 정정했습니다. 화요일에 마이너스 1.4%. 그래 와서 어제 또다시 마이너스 1% 빠졌단 말이죠. 자, 이게 1월 4일부터 자, 쉬지 않고 이렇게 조정받다가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유동성이 다 빠져나가니까 특별한 악재가 없었는데 지수는 호도도도도 빠지면서 삼성전자 6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공포감에 비슷한 수준까지 주가가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불기둥 있을 거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네. 자, 금요일 가기도 전에 오늘 벌써 코스닥 지수가 장중 플러스 2%의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월화수 진짜 놀랐던 그런 마음들을 조금은 달래주는 조금은 이제 마음을 좀 진정하고 내일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세가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심리가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계속 빠지니까. 맞아요. 이게 내가 이거 믿었던 만큼 이거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너를 믿었던 만큼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지수 반등을 믿었던 것만큼 올라가 주지 않고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니까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금요일에 오기도 전에 코스닥 지수는 미리 지금 2%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저는 내일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월달 우리 많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민 연세 작년에 내가 손실 중이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극복해야지. 네. 올해는 수익 내야지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지수가 10%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쉽지 않은 1월달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 반전형,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어냈고 내일은 우리 불타는 불기둥의 금요일이 될 것이다라는 좀 예언의 이야기들을 남겨드리면서 네. 일단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하락장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과 내일은 조금의 이제 상승장을 즐기는 네. 축제의 마음으로 우리 보유 중인 종목들 잘 수익권 분할 매도 청산이익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시장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이 뭐 금요일에 계속해서 양봉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부터 달래기에 나선 시장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증시 바라보시고 매매도 좀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지금까지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손오공이 추가적으로 또 다음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우리 손오공.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블리자드라는 게임사를 네. 뭐 70조가 넘는 자금을 동원해서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손오공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와 어떤 연결고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관련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 과거에도 4,4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주가 바닥 2,000원까지 자, 첫 번째 폭등이 있기에 그 시작 준비물 네. 폭락이 있었다. 맞아요. 고가 대비 반토막의 조정이 있고 나서 그동안 볼 수 없던 거래대금과 매기가 언제 유입됐다? 어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어제자 기준 제가 이거를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오늘 장중에
네, 플러스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까지의 근데 왜 시세가 되게 그 퍼센트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늘 항상 욕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를 네. 언급을 그 붙여주시니까. 방송 중에 딱 틀었는데 제가 18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제 쿠션을 깔고 알겠습니다. 우리 18%, 그냥 18%가 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올라갔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자 올라갈 때 이야기를 드렸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자, 어제 이게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듭니다. 그동안의 조정 구간 반토막 난 거 그동안의 손오공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 저항 구간들, 우리 매물 구간들 한 방에 뚫어냈고 그리고 자 시초 갭으로 여기를 뚫어 올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물음표를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힘없이 주가 반토막 나고 여기에 저항 구간을 시초 갭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못하게 갭 상승시켜서 상한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더 올리기 위한 그런 그림이지 않았나라는 네. 제 견해를 밝혀드렸고 그러한 결과가 실제로 장중 플러스 18%라는 상승의 흐름으로 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이제 게임의 그런 OTT 오버 더 탑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어요.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기존의 SNS라는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넘어서서 가상 세계에서의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드는 그런 플랫폼 전문 기업이 되겠다라고 페이스북이 사명까지 바꿨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 윈도우즈를 만든 이제 공룡 업체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꿈이 빌 게이츠와 같은 위대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그 꿈은 이제 좀 접은 지가 꽤 됐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건 네.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이제 게임 플랫폼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월 얼마의 결제금만 내면은 엑스박스건, 닌텐도건, 뭐 콘솔 게임이건 컴퓨터 게임이건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내가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자, 3G 시대에서 우리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음원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보게 되면서 멜론과 같은 기업들이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 속도가 증가하면서 지금 동영상을 다운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게 되는 OTT, 네. 넷플릭스, 유튜브,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5G, 6G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또 어떤 서비스가 나타나게 될까요? 게임을 다운받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로 나는 다운받지 않고 넷플릭스처럼 내가 원하는 게임을 실시간으로 내가 굳이 나의 컴퓨터, 모니터, 뭐 VR 기기, VR 헤드셋 이런 데 저장을 안 하고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그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네. 뭐 이제 이게 팩게임 같은 거 갤럭시 같은 거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임을 하려면 그런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닌텐도 게임을 하려면 닌텐도라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맞아요. 네. 이런 게임 하려면은 내가 엑스박스 게임을 하고 싶어도 엑스박스가 없으면 못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다 뛰어넘는 오버 더 탑. 동영상만 TV 모니터로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게임 또한 핸드폰, 노트북, 모니터, VR 기기, XR 기기 상관없이 모든 기기와 상관없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하에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튜브나 뭐 아니면 이제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 이런 쪽으로의 플랫폼을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한 먹거리로 게임 플랫폼을 이제 저격을 하고 있어요. 이 게임이 확장되어 가면은 게임 안에서 또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는 게임 플랫폼 업체로서의 그런 꿈을 포부를 밝힌 상황 속에 블리자드를 인수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사들의 어제자 기준으로 큰 모멘텀이 됐었고 오늘도 손오공이 자, 장중 18%의 시세를 기록하는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오공은 이제 완구 업체고요. 그런 프라모델 같은 그런 게임의 캐릭터들을 이제 뭐 조그맣게 상품화 시켜서 판매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됐지만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주 형태로 네. 좀 단기적인 대응 관점에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찌됐건 어제 방송 보고 공략하셔서 수익 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른 종목들도 리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제 어제 또 이야기를 해드린 종목이 이제 성호전자 종목이었어요. 성호전자. 자, 이거 노랑톡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아, 성호전자가 갑자기 거래대금 터지면 터지네요. 이렇게 또 톡을 남겨주셨는데 오. 그분이 딱 톡을 남기자마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이제 성호전자의 이제 예리하십니다. 분봉상의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내일의 분 방송에서 이거 대시세 초입니다라고 브리핑을 드렸고, 자, 어제 종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서 오늘 자 개장하고 갑자기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노란톡에서 아, 갑자기 거래대금 막 유입되는 것 같아요 하니까 1,80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대비해서 3%, 약 4% 가까이 좀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자, 하루 만에 3, 4% 시세가 오늘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전일자 종가 대비해서 3, 4%의 시세, 1년치 은행이자의 수익을 우리 성호전자라는 종목으로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초에 공략하신 분들은 1,700원에서 1,800원까지 5% 이상의 상승률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리뷰 들어볼게요. 티라유텍도 지금 고가 기준으로 해서 7% 정도, 6% 정도 상승했죠? 네, 티라유텍 종목도 우리가 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 바닥을 찍은 21,000원에서 9,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자, 급등주 우리 준비물이 뭐죠? 첫 번째 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반토막이 나고 나서 그 저점을 깨지 않고 W자 형태로 반등이 나오던 중에 엊그제 자, 이번 주 화요일에 자, 11월 18일 티라유텍 내일의 붐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이거 미친 사람처럼 증거 자료가 나와 대시세 있습니다. 초입니다. 막 네. 이렇게 막 떠들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자료화면 참고하시면은 자, 여기가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입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어제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14,800원까지 올라오면서 자, 우리가 공략한 가격 대비해서 6% 이틀 만에 올랐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죠. 행운이 터졌죠. 하지만 이 행운이 왜 계속 붐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마다 행운이 잘 터질까? 그 이유는 조정이 끝나고 네.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튀어 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공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구간 잘 눈으로 캐치를 하셨다면 오늘의 종목 또한 차트가 비슷할 거예요. 폭락하고 저점 다지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빵 터지기 직전에 구간에 위치한 종목 3가지를 오늘 또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채널 고정하셔서 3가지 종목들 수익과 행복 잘 챙겨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코너 이름이 괜히 내일의 붐이겠습니까? 진짜 내일 정말 확실하게 빵 터질 만한 종목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고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요. 자세한 가격 전략들 저희가 소개해드리니까요. 방송에서는 종목 얻어가시고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네온테크라는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전일자 시가총액 1,300억, 오늘 7%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총 1,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되는 이제 코스닥 이제 기업이 되겠고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고 대주주가 지분을 65%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통 주식수가 400억에서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종목이고요.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미비합니다. 근데 주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점과 고점 선을 그어보면은 주가가 2,000원에서 5,000원까지 150%빵 올라갔다가 또 반토막 났다가 150%빵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은 그런 정말 우리 등산로로 따지면 우리 정상 찍고 다음 정상까지의 이 파동 눌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싼 고점 찍고 조정받은 이런 정말 다이나믹한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고가에서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습니다. 얼마에 떨어졌죠? 5,600원에서 떨어졌는데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3,200원까지 자, 고가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약 40% 가까운 낙폭이 있었습니다. 네. 급락이 있었습니다. 11월 달부터 12월 달, 1월 달 2달 동안 마이너스 40%라는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그 가격 조정 끝에 우리 지금 RSI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과매도 구간에 가까운 영역대에서 저점을 다지고 오늘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과거에 이 종목이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낸
자, 이 구간이 바로 자,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자, 그 구간의 시가가 3,45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점의 구간까지 주가가 조정받은 상황에서 여기에 저항 구간에 오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것은 과거에 이런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슈가 부각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취지에서 네온테크 2022년도 1월 20일자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명명을 뭐 명령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포를 오늘 내일의 오늘의 이제 방송에서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일단조 종목입니다. 자, 한일단조가 그 로켓 이제 미사일에 앞에 이제 그 포탄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로 부각이 되는 업체인데, 자, 자동차 신품 이런 이제 제조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무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탄약, 그래서 탄약을 뭐 몇 톤으로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방산 규제, 이제 우리나라만으로 못하고 이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이제 규제했던 부분들을 이제 풀어줄 때 한번 이제 방산주로 큰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실제로 자, 큰 시세가 나왔던, 자, 6,2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이 시점을 보면은, 자, 약간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런 외교적인 방침은 이제 서로의 국가들이 서로가 서로 합의만 된다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쪽의 그런 외교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진행했었던 뭐 6자회담, 4자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사국들만의 합의만 된다면 그 합의를 존중해주는 형태의 좀 외교적인 정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자, 뭐 북한이 뭐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욱더 멀리 쏠 수 있는 미사일, 더욱더 탄약을 많이 넣은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서 과거 주가가 자 2,000원짜리가 거래대금 막대하게 유입되면서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자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3배 정도의 시세가 빵 터졌던 종목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자 반납한 저점 최근 확인해 보면은 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거래대금 줄어들고 미비한 우하형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자 오늘 자 6,000원에서 3,000원까지 반토막 터진 이 과매도 구간에서 자 다시 한번 이제 방산주로서의 시세가 매기가 오늘 유입된 모습입니다. 자 북한이 자 핵실험 재개하겠다, ICBM 미사일 그런 활동 재개하겠다라고 아직까지는 말만 진행했지만 북한이 실제 ICBM 미사일 실험을 하면은 군사적인 리스크가 부각되고 방산주들이 또다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일각의 풍문으로는 우리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빅텍의 주포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농담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미사일만 쏘면 빅텍, 스페코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막 올라가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 한일단조 차트 보시면 자 6,200원 정도 갔었던 주가 이제 차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네온테크랑 잘못됐는데 자 아까 이제 2,000원에서 6,000원까지 3배 갔다가 3분의 1 토막이 나고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가격 조정 거치고 오늘 자 거래대금 막대하게 유입되면서 직전에 고가 라인들을 한 방에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2,800원을 종가상 뚫어낸다면 큰 그림에서 과거 방산주로 6,000원과 자 4,0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1+2 행사를 마치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오늘의 구간이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 종목 우리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 노바렉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바렉스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57,000원에서 최근 과매도 구간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 5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마이너스 30~40%가 조정을 받고 나서 이 과매도 구간을 극복하고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일봉상 분봉상 저점을 높여나가는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이 종목의 특성이에요.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진. 근데 여기 과매도를 이겨내고 나서는 자,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추세하단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부분들,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바로 직전에 우리 일봉상 이 고가 라인을 자, 장중 돌파한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노바렉스 주식시장에 그동안의 노바렉스는
이제부터는 잊어버려라.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우리 노바렉스가 달라졌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열차를 타시겠습니까? 내일의 분과 함께 하신다면요. 지금 후보군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3글자 보내주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 얻어가시고 수익도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또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고 계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위원님도 좀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또 오늘 특징주 어떤 거 꼽으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자, 2022년 1월 20일 신의 한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믿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밴드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전에 말씀드렸던 지수의 밴드는 이 저점 자리 2822와 그다음에 3000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상단은 3000자리와 3050.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을 치려면 3050을 돌파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절반 바닥 시그널. 3100을 돌파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완벽하게 바닥을 친다. 이 전까지 해서는 아직은 우리 시장이 바닥을 친 것은 아니니 쫓아가지 말고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1월 달서부터 계속 해드렸던 얘기였는데 이건 뭐 상단으로 올라가기는커녕 박스권 상단은커녕 지금 계속 저점을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 막판에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450억 정도의 풋 매수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은 해결된 게 없습니다. 어제 매수를 많이 해놓고 오늘은 뭐 풋옵션을 13억을 줄여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콜옵션 산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2,500억에 대한 지금 주식을 좀 팔고 있죠. 그리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양봉이 나와야 된다,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직 5일선 돌파에 강력한 양봉은 나와주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거래소를 사고 있고 물론 오늘 코스닥 시장들이 좋았어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 오늘은 3천억 넘게 장중에 이제 손절을 하는 물량들이 나왔고 그 물량들을 프로그램 매수와 기가 외국인들이 거의 뭐 거래소보다 더 많이 샀으니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반등은 나왔는데요.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소통 시간 때 잠깐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종목들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 3일 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간 게 아니고 2, 3일 전에 있었던 고점 바운드리 내에서 떨어졌다가 그 정도 내에서 넘어가는 종목도 일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2, 3일 전에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가 정신 못 차리면 결국은 코스닥도 다시 밀려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흔들리기 직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현금화 대응은 처음에서는 10%를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서는 10% 정도로 하셔라라는 얘기를 하지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20%에서 30% 이렇게 해서 30%까지 하셔라. 정말 안 좋으면 제가 50%까지 하라고 간혹 얘기하긴 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현금화 대응을 여전히 10% 정도에서 많게는 30%까지 일단 수익이 낮거나 아니면 손실이 작았던 종목에서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왜긴 왜겠어요. 아직 수급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일선 안착도 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전에서도 제가 코로나 이전에서도 그때도 2월 이제 10일경이었는데 그때에서 시장에 대해서 현금화 대응 좀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장이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이후에서 버텼어요, 오히려. 그리고 추천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거꾸로 더 수익이 났거든요. 그때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현금화 대응 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종목이 올라갔으니까 늦게 판 사람들은 더 좋은 거다. 팔아라. 계속 팔아라 얘기했더니 결국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등 주고 완전히 박살이 났었죠.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데 이때 다 열흘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때가 2월 10날이 이날이니까 2월 10일경 이쯤에서 얘기를 했다면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는 이쯤이에요. 2월 20일경?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가 걸렸는데 그 정도가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왜 제가 지금 현금화 대응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직 2822는 깨지지 않았지만 지금 IT 부품주들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수익이 분명히 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잖아요. 오늘도 또 올라갔네요. 수익이죠. 그거 외에서도 IT 부품주 지금 이쪽은 게임주 쪽이지만 IT 부품주 쪽으로 최근에 제가 뭐 서진 시스템, 뭐 기가 레인 이미 이틀 전에서 수익이 났을 때 팔아라라고 얘기했던 종목들도 있고 그 외에서도 지금 IT 부품주 섹터들에서 오늘 올라간 게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올 때 처리를 못했던 사람들이 뭐 그래봤자 이틀 전에 고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손실이 분명히 작을 거란 말이에요. 수익이 조금 났거나 손실이 작거나 하는 종목들은 현금화를 충분히 10%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흠이 아니에요. 10%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 정도를 하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지수가 다시 재차 저점이 깨지거나 하락을 한다라 그러면 그때서는 현금화 비중을 30%까지 늘려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었을 때에서도 뭐 지수가 올라가는 척을 했지만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다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반등을 줄 때에서 무리하게 주식의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현금화 대응 30%예요. 제가 뭐 현금화 대응 뭐 80%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10%지만 여기 저점이 깨지면 30%, 그 나머지 70%에 대한 비중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어제에서도 작게는 최소한 10% 정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주식으로 90% 갖고 있겠죠?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럼 더 줄이세요. 80%로 주식 비중을 맞춰놓든 70%를 맞춰놓든. 그래서 비중만 낮춰놓으면 시장이 흔들러도 든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이 많을 겁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웬만큼 시장이 폭락을 해도 저는 현금 비중 50% 이상 넘지를 않아요. 시장이 폭락을 해도 30에서 50% 내에서 맞춰놓고 대응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 놓지 마시고 계속 반등을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 일부 좀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오늘 아마 단타로 공략한 사람들은 좀 먹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왔으니까. 근데 안전한 자리는 지수가 2,900을 안착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수가 2,900이 안착이 됐을 때나 매매 대응이 가능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하루 이틀 올라왔다가 재차 떨어지면서 저점이 깨지면 이 주식들도 이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왕창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절대로 고점에서 쫓아가시면 안 되고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주식 비중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반등을 이용을 해서 현금화 대응을 최소 10%, 2822가 깨지면 그때는 최소 30%에 대한 현금 대응을 할 준비를 하셔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방 급락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 흐름으로 가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세게 땡겨준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 수급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믿을 시장은 아직은 아니에요. 만약에 3,000을 돌파하거나 3,050을 돌파하면 제가 시장 바닥 쳤다고 대놓고 얘기하겠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2,900도 아직 안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장을 믿고 버티려고 하지 마셔라. 기회가 있을 때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셔라. 어차피 나중에 떨어지면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일 간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북한 핵 미사일 실험 재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계속 미사일들이 계속 하루 건너서 한 번씩 계속 쏘고 있고 그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그 이슈 플러스 지금 북한에서 대미 신뢰 구축 조치인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해서 다시 재개할 뜻을 밝혔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아침에 이제 기사들이 나왔죠. 그래서 기사 내용은 북한 이제 ICBM 실험 재개 시사, 잠정 중지한 모든 활동 재가동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한다 이 얘기는 아닌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쭉 풀어보면 지금 실험에 대해서 재개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결국은
그런 이제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고조가 되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지금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흔들릴 때에서는 그런 테마들이 움직이죠. 바로 미사일 테마주들인데요. 그래서 한일단조가 이제 방산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가 실렸고 한번 움직이는데 수급은 좀 별로예요. 수급은 그닥 볼 거는 없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한 번씩 움직여주는 테마거든요. 뭐 빅텍이라든지 퍼스텍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퍼스텍은 방산 테마로 해갖고 많이 올라갔고 요거 한일단조는 올라가지 않은 흐름이라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흔들려줄 때에선 이런 개별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임들이 원래 강하니까 정상 테마주들보다는 원래 이런 이제 방산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일 때도 됐고요. 그래서 요걸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들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해서 지수가 엄청 폭락 나오면 얘네들도 떨어지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 실리는 천냥봉에 장대양봉에 있는 이런 한일단조 같은 패턴이 좀 좋아 보여서 일단은 분석을 해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YG엔터인데요. YG엔터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일단 움직인 이유는 올해 2분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업황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일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올해 엔터 사업은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안 좋아도 하반기에는 이제 좋을 거다라는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1분기에서는 저점을 지나서 2분기에서는 2분기 기점으로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고 3분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업황에 대한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리레이팅이 되면서 4분기에서는 이제 견조한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 뭐 갈수록 높아지는 K-팝에 대한 위상과 그다음에 글로벌 팬덤이 확대가 될 것이고 아티스트향 직간접적인 매출이 증가가 될 것이고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으로 인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며 차세대 산업에 대한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선도 업종으로 이익과 산업 모멘텀 동시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요. 자, 그런데 좋은 얘기는 이미 벌써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수급을 보면 지금 금융투자와 기관들이 많이 팔아든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의 수준이지 이게 아직까지 이게 완벽하게 엔터주들이 바닥을 쳤다 하기에는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저항 라인이거든요. 아직 여기를 돌파를 못했으면서 엔터주들을 노려보거나 혹은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려면 여기를 뚫어야 돼요. 한번 뚫어주고 조정받고 다시 재차 움직임이 나왔을 때 거래량도 더 실려야 되고요. 수급도 더 좋아야 됩니다. 아직은 그렇게 완벽한 지금 엔터주들의 바닥이 아닌 것 같아서 뭐 실적에 대한 얘기는 좋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 좋아질 거고 점차적으로 좋아질 건데 3분기 기준으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매출액도 19%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3%가 늘어난 상황은 이래서 뭐 기저효과도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는 맞는데 아직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두리뭉실해서 이 종목은 오늘 엔터주들이 강하게 올라온 이유는 되지만 아직은 좀 더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실전매매 정수에서 한번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마찬가지 엔터주인 SM입니다. 좀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이 SM도 아직 회복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여기 저항 라인이 많아요. 시장도 아직 두리뭉실하고 시장이 완벽하게 3,000원을 회복을 해주거나 2,950이라도 기어 올라가야 그래야 SM도 8만 원 올라가고 뭐 그럴 텐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떨어졌던 부분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이고 아직 좀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딱히 조금 더 강하게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올라오면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정리를 해주는 쪽으로 해서 75,000원, 8만 원 쪽으로 올라오면 정리를 해주는 쪽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는 워낙 바닥에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만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아직 코스피는 좀 별로예요. 코스닥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코스닥은 이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아직은 5일선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65점 양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70점 미 어제보다 좀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IT 부품주 뭐 그래도 이럭저럭 그래도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70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해 주시면서 수익난 IT 종목이 있으면 그래도 현금화를 일부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수익이 난 종목들 있으실 거고요. 또 힘든 시장 견디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좋은 기회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 이정수 위원님이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이방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